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금요일 날 역사적으로 사법개혁, 법원개혁이라고 해야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또는 판사개혁, 판검사개혁 법안 중에 첫 번째 법안, 법왜곡죄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트를 거쳐서 법 왜곡죄가 통과되었고, 오늘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제 다시 통과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어제 이제 판사 검사에 대한 검사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걸로 증거를 조작하고 등등 해서 수사 기소를 한다든가, 또는 죄가 되는데 덮어준다든가, 김건희죠. 김건희 죄가 되는데 덮어줬다 검사, 또는 죄가 안 되는데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억지로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 그런 검사를 잡아넣는다. 그 다음에 판사도 역시 똑같은 경우에 잡아넣어야 된다. 죄가 있는데 명백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죄가 안 돼, 우인성 판사 제가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 구속을 석방시킬 그게 안 되는데 뭐 날짜를 시간 계산한다, 뭐 70년 동안 해오던 거를 뒤바꿔 가지고 윤석열 석방시켜주고 다시 또 원상 복귀, 그런 거 뭐 의도적이고 너무나 고의적이죠. 그래서 이제 쉽습니다. 죄가 되는 사람 김건희 윤석열 봐주고 덮어버려. 죄 안 된다라는 검사 판사는 감옥서 보내야지. 죄가 없는데 억지로 죄를 만들어 과거에 막 간첩단 사건을 만들었다든가, 지금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건들이 보면 이제 무죄로, 공범들이 무죄다, 그런데 막 죄가 된다 만들어 가지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막 이런 사례들이죠.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가 있지 않느냐? 그럼 판검사도 공무원 아니냐? 그러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면 되지, 뭘 또 새롭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헌법상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등등등등등. 그래서 반대가 많았고, 구성 요건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뭐 아무 판검사나 잡아 넣을 수 있다,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죠. 어제 뭐 압도적으로 다수로 통과가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 첫째, 민주당의 이 법왜곡죄 등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던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거 왜 기권이지? 당연히 찬성해야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역시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는데 기권표를 던졌다. 이 세 분은 왜 이렇지?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가장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것은 이 법 왜곡죄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한 대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왜 여기에 또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고 반대한다 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하고 추상적이다라고,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위헌이다, 또 위헌이다 하니까 왜 또 후퇴하느냐? 원한 대로 해라. 그래서 수정안은 동의 못하겠다. 기권,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권,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 그것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집해서 막 반대한다, 위헌이다 하니까 또 후퇴 위헌성을 소지를 최소화한다, 뭐 이러다가 엉망진창되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지만, 조희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 안하고 사실은 뭐 거의 차이가 없다. 결론은 실질적으로 조희대가 판정성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듣게 되었다 이거죠. 이번에도 똑같이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전국 법원장 회의한테 또 수세적으로 또 밀리고 위헌성이 있네. 바꾸자. 그래서는 안 된다. 처음에 원안이 위헌이 아니다. 라는 이제 관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의원이 기권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 의원, 변호사 출신이죠. 법조인인데 이분은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명백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위헌이다. 위헌성의 소지가 크다. 불명확하다. 추상적이다. 조희대 대법원 법원장 회의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통과가 이제 시행이 된다면 수사를 경찰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중수청, 경찰청이 수사를 전담하죠. 그러면 경찰이 검사도 불러와가지고 법 왜곡죄 수사하고 조지고 판사도 불러와서 조지고 대법원장도 불러와서 조지고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판사, 법관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불러와서 헌법재판관도 수사하고 조지고 그렇게 되면 경찰이 최고의 그냥 권력기관이 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입니다. 곽상은 의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이분의 인식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 이분의 인식이 이 사법부 판사, 검사, 특히 판사는 무슨 하나님의 신탁받은 자있냐, 수사받으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이 판사 왕권 신수 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판사의 재판받을 권력을 신탁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그 찰스 1세,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말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찰스 1세가 군대 동원해가지고 지가 의회에 쳐들어갔다가 처형당했죠. 찰스 1세가 이제 왕권 신수설의 대명사죠. 그것처럼 판사의 권력은 신수, 하늘로부터 받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판사는 수사받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야. 근데 여태까지는 비슷한 검사한테 수사받는 거는 인정을 한다. 그건 헌법 질서에 맞다. 경찰한테 수사받는 건 헌법 질서에 안 맞다. 경찰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검사, 판사 밑에 굴종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거꾸로 판사,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이에요. 이 곽상은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떠드는 거야. 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반대 논리도 아닌 논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 이것은 조금 더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명확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쉽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원안이 어떻게 돼 있고 수정안은 더 구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명확하게 위헌적인 문제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안도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봅시다. 굉장히 주상적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직권을 남용하여. 남용이 뭐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항상 무죄다 유죄다 막 헷갈려. 법률 전문가가 봐도 뭐 판단이 안 돼요.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1심, 2심, 3심이 다 달라 그냥. 그렇잖아요. 양성태 대법원장 1심에서 48개 혐의가 다 무죄 났어요. 2심 올라오니까 또 일부는 또 유죄래.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직권남용죄가 가장 대표적으로 불명확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계속 형성을 해오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럼 이번에 판사에 대한 법 왜곡죄죠. 직권남용죄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판검사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직권남용죄,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판검사는 더 특별하게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원안을 한번 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게 추상적인지, 자, 원안을 봅시다.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상대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들었다. 유리하게 한 거는 김건희 무죄, 불리하게 만들었다, 이재명 유죄, 이런 식으로.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예. 논리칙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했다. 직위원, 논리칙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70년간 날짜 계산인데 나는 시간 계산이야. 윤석열 풀어줘. 이런 경우죠. 이번에 우인성 판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거는 10년 동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공동 가담할, 그런 공범의 범위가 고의가 없다, 포괄일죄가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말도 안 되는 논리칙 경험칙에 법령에 정면으로 반했다. 제가 또 고발한 건 형사소송법에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안 해버려. 그냥 법에 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안 해버려. 그 명백히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안을 보더라도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보다 훨씬 더 예측이 되고 구체적입니다. 문제가 없는 거라고. 계속 그냥 시비를, 법이라는 건 다 추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정안이 통과됐으니까 수정안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말이지. 줄이면 이를 적용하거나, 그러니까 해서 의도적으로 재판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앞에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법을 길게 만들면 법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요. 그 다음에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를 인정한 경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범죄를 인정한 경우, 조금 전에 원안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증거는 적법한 증거가 돼야 되겠지. 불법 증거를 적용하면은 그게 또 범죄니까. 네, 제 얘기는 뭐냐. 기존의 원안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구체적이다 이거야. 근데 자꾸 시비를 붙여. 무조건 위헌이야. 국민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후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원안대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어쨌든 수정안은 더 구체적이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헌성은 완전히 없다 아예. 네. 이제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의미는 드디어 수많은 국민들이 재판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검사들, 판사들이 얼마나 정말로 터무니없이 자기 멋대로 수사 및 재판을 하는지. 그 수많은 국민들의 이 울분을 이제 씻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판검사들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고소고발하고 경찰에 불려가서 수사받고 또 어떤 경우는 감옥소도 가고, 그러면 이것이 너무 고소고발이 남용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운용을 잘 하면 됩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수사의 지침들이 만들어지고, 또 결국은 판검사를 기소하면 결국 판검사가 기소권, 재판권을 갖고 있잖아요. 판사가 또 재판하잖아. 또 거기서 더 구체적인 어떤 법원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기준들이 형성이 되겠죠.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법 왜곡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1950년부터 나치 전범들 같은 그런 자들을 봐주고 다 석방하고 했던 그런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니까. 나치 전범들을 다 풀어줘 버려, 그냥. 그리고 선량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법을 그냥 집행한 것이니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학살을 용인했던 판사들을 잡아 넣으려고 만든 게, 검사를 잡아내려고 만든 게 독일의 법 왜곡죄입니다.
지금은 뭐 낫지 그런 사건들은 없으니까 1년에 한 5명 정도 평균의 판검사가 기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판사, 검사 합해서 한 5명. 우리나라 판검사가 합하면 5,000명입니다. 5,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1년에 한 5명, 5,000명 중에 5명이니까 1,000명 중에 1명꼴이잖아요. 0.1%가 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용의 우려는 그것도 역시 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다. 누가? 판사들이. 네, 그래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모였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본회의에 통과가 됐고 이제는 시행이 된다. 오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다음 주 대법관 전원 반드시 이제 신속하게 통과가 되고 이제 3월 2일 3일째 지나서 3월 2일 날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